손흥민 선수가 종아리 근육을 다친 채로 복귀한 토트넘.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두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최대 7명까지 주말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 왜 클럽들이 A매치 브레이크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마 지금 토트넘을 보게 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손흥민을 비롯해서 A매치 기간 중 부상을 당한 토트넘 선수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브라질전에서 난리가 났었던 로셀소와 로메로의 콜롬비아 대표 산체스까지 남미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TV 손흥민입니다. 엊그제 레바논전에서 결장한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에 외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토트넘 팬들도 SNS 이것저것에 걱정 잔뜩 댓글을 남기면서 아주 정말 걱정하는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한테도 토트넘 현지팬 몇 분이 트위터, 인스타그램 많이 다친 거냐, 얼마나 못 뛸 것 같냐, 이렇게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영국의 아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소 1주, 최대 12주 결장도 가능하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게 국내에도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12주라는 이 숫자 때문에 많이 충격을 좀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보도가 손흥민 선수 검진 결과나 이런 걸 본 게 전혀 아니고요. 영국 NHS, 그러니까 국립 의료 시스템에서 종아리 부상 회복에 걸리는 일반적인 어떤 회복 기간 이런 걸 적어놓은 걸 참고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상이 1단계 수준이면 최대 3주, 2단계면 8주, 3단계, 그러니까 파열 수준이면 12주 걸린다, 이런 그냥 기본적인 설명인 거죠. 이동국 해설위원 말로는 종아리 부상이 이제 쉬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열이라면은 수술을 해야겠지만 협회 관계자분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토트넘에 돌아가서 그쪽 의료진이 체크를 한 뒤에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다행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던 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일 새벽 2시쯤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하나 올렸어요. 원래도 SNS를 이렇게 자주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린 걸 보면 제 생각엔 그래도 부상이 심하거나 굉장히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아무튼 금요일쯤 되면 뭔가 현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주말 경기 뛸 수 있을지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에서 어제 프리미어리그 전체 윙어들 실력을 티어로 이렇게 나누는 기사를 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이적료 1,600억 원인 그릴리시, 또 맨유가 이번에 새로 데리고 온 산초, 이런 선수들보다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스털링보다도 높다고 했고, 여기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하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이렇게 두 명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월드 클래스 윙어다, 이렇게 또 분류를 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A매치 부상 여부는 현지에서도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역시 문제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 선수 부상 소식에 멘탈이 거의 나갈 지경이 아닐까. 왜냐하면 A매치 브레이크 기간 중에 지금 남미 예선 갔던 콜롬비아 또 아르헨티나 선수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수선했잖아요. 게다가 추가 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목록 보시면 정말 토트넘 팬들 한숨 절로 나오실 겁니다. A매치 기간에 각국 A 대표팀, 또 21세 이하 대표팀 소집이 된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말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졌거나 이미, 아니면 경기 출전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선수들 리스트입니다. 굉장히 좀 많죠. 무려 7명인데요. 이 중에서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당연히 선발로 나와야 되는 선수 4명 정도 됩니다. 에이스 손흥민, 센터백 산체스, 윙어 베르베인, 또 미드필더 올리버 스키까지 지금 부상 상태가 좀 확실하게 세밀하게 파악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출전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순 없는 그런 선수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아예 영국에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조건 못 뛰는 선수도 3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 대표팀 경기 뛰었던 로멜로와 로셀소, 또 콜롬비아 대표 뛰고 온 산체스, 이 선수들은 이제 영국 정부가 레드리스트로 분류한 국가에 머물렀기 때문에 입국을 한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무조건 열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주말 경기는 무조건 못 뛰는 거는 확정이고요. 지금 문제 이제 다음 주 주중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까지도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세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레드리스트 국가 대표 선수 소집 보이콧 결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단의 허락 없이 남미로 날아가면서 토트넘이 자체 징계를 내릴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10일 열릴 예정이던 볼리비아전까지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뛰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토트넘이 난리가 났었는데, 토트넘 측이 아르헨티나 축구협회하고 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경기는 안 뛰고 일단 국대 소집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아직 영국으로 복귀를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영국이 아니라 크로아티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있고요. 레드리스트 국가에서 영국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 열흘 동안 무조건 실내 격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훈련을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혼자 그냥 그 맨손 훈련, 뭐 아니면 실내에서 뭐 웨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격리가 풀린 뒤에도 곧바로 경기에 나설 체력이 안 되잖아요. 이번 시즌 초에 해리 케인이 휴가 늦게 복귀했다가 경기 출전까지 굉장히 좀 복귀가 늦었던 거, 이것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 세 선수는 그린리스트 국가인 크로아티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열흘 동안 머물면서, 거기는 격리를 안 해도 되니까 거기서 셋이서 훈련도 같이 하고 또 컨디션 유지해가지고 영국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런 일정을 짰어요. 그렇게 하면 크로아티아에 가서도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크로아티아에서 열흘을 보내면 영국으로 들어올 때 자가격리 대상에서도 면제가 되니까, 그린리스트에서 오니까요. 그렇게 9월 16일에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지 않는 한 격리 없이 곧바로 팀에 합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뭐 구상을 잘 해서 계획을 짠 건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에 머무는 세 선수 관리 잘 도와주라고 컨디셔닝 코치까지 한 명 토트넘에서 이제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주말 팰리스전, 또 다음 주 주중에 열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렌느전, 이 두 경기는 이 세 선수 없이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문제없이 돌아온다면 다음 주말 첼시전에는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셀소와 로메로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전 취소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건 이제 후속 조치, 그러니까 뭐 징계나 재경기 일정 뭐 이런 게 아직 전혀 결정이 안 났습니다. 피파가 어제 공식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일단 징계 절차에는 착수를 했어요. 아직은 뭐 조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양측의 입장까지 다 받아서 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두 나라 축구협회 모두가 징계 대상이라고 하니까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면 부상자들 가운데 주전급은 이제 베르베인하고 스킵이 있는데요. 뭐 세세뇽은 뭐 백업인 선수니까. 베르베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터키전에 선발 윙어로 출전을 했는데 팀이 4대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16분쯤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교체된 뒤에 이제 벤치에 앉아서 발목에 아이싱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네덜란드는 터키한테 6대1로 이겼어요. 네. 터키가 유로 전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유로 끝나고 나서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리버 스킵도 어제 잉글랜드 21세 대표팀 소속으로 코소보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경기 종료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사타구니 쪽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가 됐습니다. 베르베인도 그렇고 스킵도 그렇고 이게 한 번 다치면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부위여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꽤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다들 팀에 일단 합류는 했는데요. 정밀 진단 결과 같은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경기 출전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최악의 경우에 주말 팰리스전 선발 라인업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언급됐던 선수들이 다 못 나온다고 보면 이 정도로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탄강가 센터백 이동하고 막판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영입을 했던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라이트백으로 데뷔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선발만 보면 손흥민 선수 빠진 게 좀 크게 보여서 그렇지 뭐 어찌어찌 커버는 뭐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문제는 백업 명단이 뉴스를 많이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유럽과 남미 대표팀들이 다 3경기씩 빡빡하게 A매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선수들 정말 뭐 쉴 틈 없이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9월만 해도 남은 일정들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이제 9월 9일, 이제 10일이라고 보면 한 달에 3분의 1이 지났잖아요. 근데 현지 날짜로 9월 1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동안 6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이번 주말 팰리스 원정은 뭐 런던이니까 이동 부담 없는데, 주말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프랑스 원정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에 홈에서 첼시하고 또 빅매치 있고, 사흘 뒤에 울버햄튼하고 카라바오컵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때 손흥민, 황희찬 두 선수가 뭐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맞대결 가능성이 있는 시합이어서 국내 팬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일정이고, 그 뒤에는 또 이제 북런던 더비가 이어지게 되고요. 자, 모쪼록 손흥민 선수 잘 쉬고 별 문제 없이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다른 선수들 역시 뭐 다치지 말고 몸 관리 잘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시는데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뽀빠.